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당신의 글을, 당신의 그림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 공포 완전히 맞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을 이미 3번 이겨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챗 GPT는 내가 1시간 걸려 쓰는 글을 3초에 씁니다. 미드저니는 내가 평생 배워도 못 그릴 그림을 1분에 만들어냅니다. AI 변호사가 판례를 검토하고 AI 의사가 영상을 진단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열심히 배운 것들이 이제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닐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막막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바로 이 감각에 정면으로 답하는 책입니다. 전 세계 2,100만 부, 빌 게이츠가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이라 한 유발 노아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 책은 인류 역사 전체를 다룹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면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두렵다고 느끼는 것 완전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사피엔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이미 이 공포를 3번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 7만 년 전 인지혁명입니다. 그때까지 지구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데니소바인. 그들은 수십만 년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모 사피엔스가 언어와 허구를 발명하면서 기존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살던 모든 것들이 대체됐습니다. 두 번째는 약 12,000년 전 농업혁명입니다. 수백만 년간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온 인류에게 갑자기 이제 밭을 갈아야 한다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습니다. 수렵인의 삶의 방식, 그 기술, 그 존재 방식은 서서히 소멸됐습니다. 세 번째는 500년 전 과학혁명입니다. 신이 세상의 중심이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성직자의 권위, 귀족의 질서, 신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매번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매번 이제 끝이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인류는 살아남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AI 혁명은 4번째 충격입니다. 이번이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의 혁명은 인간의 몸, 공간, 에너지를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인간의 인지 능력, 즉 생각하는 능력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공포입니다. 더 근본적인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인지혁명 때 호모 사피엔스에게 대체된 네안데르탈인도 같은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들의 공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시대에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사피엔스의 핵심 통찰이 여기서 정면으로 빛을 발합니다. 하라리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함께 믿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국가, 법, 인권, 의미, 목적, 사랑, 공동체. 이것들은 자연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자로 쪼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허구를 만들고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AI는 어떨까요? AI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패턴을 학습하고 그 패턴을 토대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조합을 놀랍도록 빠르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AI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어떤 미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지, 이 이야기는 오직 인간만이 쓸 수 있습니다.
AI는 기존 소설의 패턴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처음 던졌을 때 그 질문 자체를 AI는 생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데이터에 없던 것을 처음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AI는 레시피를 완벽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시피 자체가 없던 새로운 요리의 의미를 만드는 것은 인간입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은 AI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처리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 그것이 7만 년 전부터 인간이 해온 일이고, 그 능력은 AI가 등장한 지금도 여전히 인간만의 것입니다. 하라리가 농업혁명에 대해 내리는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더 많은 식량이 생겼지만 개인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인구가 생겼지만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해졌습니다. 더 많은 생산이 더 많은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인류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여유로워졌습니까? 아니면 AI가 만들어내는 속도에 맞추기 위해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까? AI 덕분에 하루 일을 2시간에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 2시간에 새로운 일을 집어넣습니다. 더 빠른 AI가 나오면 기대치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우리는 12,000년 전 농부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라리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도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도구의 노예가 되는지는 도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AI를 쓰는 것과 AI에게 쓰이는 것.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술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즉 방향 감각입니다. 하라리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은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결정됩니다. 현대인이 중세인보다 더 불행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세 농부는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스마트폰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현대인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더 빠른 기기를 원합니다. 갖고 있어도 더 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현대 불행의 구조입니다. AI 시대의 불안도 본질이 같습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AI가 등장함으로써 지금 내 위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새로운 기대치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AI가 나타나자 나는 뒤처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실제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기대치의 기준선이 갑자기 올라간 것입니다. 하라리의 통찰은 날카롭습니다. 기대치를 올리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AI를 더 잘 쓰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것. 남이 만든 기대치의 레이스에서 잠시 멈추고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정의하는 것. 이것이 AI 시대에 사피엔스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과학혁명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모른다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모든 답이 이미 성경이나 고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진리를 해석하는 것이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탐험가들이 지도에 없는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인류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이 고백이 500년간의 폭발적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AI 이후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라리도 모릅니다. AI 개발자도 모릅니다. 경제학자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직업은 없어진다. 저 기술을 배워야 한다. 5년 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줄이는 역설적인 출발점입니다.
모른다면 지금 당장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른다면 어떤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모른다면 탐험할 이유가 생깁니다. 과학혁명은 무지, 고백에서 시작됐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작도 같습니다. 사피엔스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파라리는 묻습니다. 인류는 이제 신과 같은 힘을 갖게 됐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 모른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더 이상 철학책 속의 추상적 명제가 아닙니다. AI가 우리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더 많아집니다. 무엇을 AI에게 맡기고 무엇은 내가 할 것인지, 무엇을 효율화하고 무엇은 느리고 불편하게 살 것인지, 어떤 관계를 AI와 하고 어떤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 할 것인지, 이 모든 선택의 출발점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7만 년 전 인지혁명을 일으킨 것도 인간이었습니다. 12,000년 전 농업혁명을 시작한 것도 인간이었습니다. 500년 전 과학혁명을 촉발한 것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AI를 만든 것도 인간입니다. 역사는 항상 인간이 썼습니다. AI 시대의 역사도 결국 인간이 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시간에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가십시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답을 찾아가는 여정, 이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